MBS 초대석의 양승용입니다. 일부 도시인들의 주말 여가 생활 정도로 여겨지던 도시농업이 최근 몇 년 새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농업당국도 도시농업을 농정의 중요한 축으로 놓고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펴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용어조차 낯설었던 도시농업이 어떻게 우리 생활 깊숙이 스며들게 되었을까요? 도시농업은 지속가능한 농업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인천 도시농업 네트워크의 김춘기 대표와 함께 도시농업의 역사와 현황을 알아보고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인천 도시농업 네트워크의 김춘기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춘기입니다. 예. 자, 우리 대표님도 아마 도시농부이실 텐데요. 네. 어떤 농사를 짓고 있고 지난해 작황은 어땠습니까? 예, 사실 작황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저도 시골 출신이긴 하지만 이제 대학교부터 도시에서 쭉 생활하고 있어서 네. 저도 농사짓는 수준은 저희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도시 텃밭 수준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작년에 약간 특이했던 경험은 토종콩 몇 가지를 좀 얻어갖고 토종 콩 농사를 좀 지었는데 그게 잘 돼서 지금 이제 콩나물을 길러 먹으려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규모는 뭐 대부분 회원들이랑 비슷하게 5평, 3평 요 정도 되는 게 한 2군데 정도 회원들하고 같이 하는 데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작년에는 한 20평 정도 제가 콩 농사를 따로 또 짓기도 했고 올해는 조금 더 늘려갖고 농사를 지으려고 그렇군요. 준비하고 예.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5평짜리 농사를 지어봤는데요. 예. 그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예. 예. 인천 도시농업 네트워크는 우리 국내 도시농업의 산실이다 이렇게 불리는데요.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도시농업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를 시절에 2007년도에 인천 도시농업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서 저희는 도시 사람들과 같이 농사를 짓는 하나의 운동을 하는 단체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도시에서 도시 사람들과 함께 농사를 짓는다. 자, 우리 봄이 오면은 도시농부도 이제 텃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이렇게 한해 농사를 시작을 하는데요. 올해는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봄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우리 도시농부들은 이 봄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신지요? 도시농부들이 지금이 가장 마음이 설레일 때거든요. 지금 한참 씨앗을 뿌리고 감자도 심고 이럴 시기인데 도시농업 그러면 사실은 가장 좋은 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같이 농사를 시작하는 뭐 예를 들면 저희 단체 민간단체 같은 경우에는 텃밭마다 신농제 같은 거를 하면서 텃밭 농사를 시작하는 것들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공영농장 같은 경우에는 또 개장식 같은 걸 하면서 크게 행사도 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시기가 사실 그렇게 설레이는 시기여서 4월 11일이 도시농업의 날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한참 도시농부들이 설레이는 때입니다. 그렇지만 뭐 개별적으로는 다들 지금부터 농사를 짓고 밭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도시농업하면은 이제 주말 농장을 떠올리기 쉬울 텐데요.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도시농업의 개념과 그 모습은 어떤 것인가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한테 도시농업 그러면 그냥 주말 농장을 떠올리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의 도시농업 운동 또는 제도화돼서 행정적으로 정책적으로 진행되는 도시농업의 방향은 주말 농장에다가 가치를 더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일반적인 주말 농장은 주말 정도에 외곽에 나가서 텃밭을 가꾸는 활동, 개인적인 여가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의 도시농업은 사실은 공익적인 성격에서 진행되는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펼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도시 농부들도 이게 그
작황이나 이렇게 품질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대부분은 도시농업을 접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그거거든요. 내가 직접 건강하게 한번 농사를 지어서 직접 예. 수확해서 먹어보겠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신경이 쓰는 게 이제 유기농이라고 하죠. 예. 네, 근데 사실 유기농이라고 표현하면 또 그 법적인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저희는 약간 건강한 농사 또는 생태적인 농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아, 그래서 도시농업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건강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세 가지를 안 쓰는 거를 기본으로 합니다. 예. 화학비료, 화학농약, 그리고 비닐로 이렇게 흙을 덮는 아, 비닐 멀칭을 안 하는 걸로 해서 예. 그렇게 농사 짓는 방법을 알려주거든요. 예. 그렇지만 사실은 그 일반적인 도시농부들은 좀 어려워하긴 합니다. 유기농업으로 농사를 짓는 거를.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단체나 저 같은 활동가들이 가장 많이 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그렇게 건강하게 농사 짓는 방법이 왜 필요하고 건강하게 농사 짓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농사 방법이 필요한가 그런 것들이 주로 많이 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요 몇 해 사이에 도시농업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커졌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현장에서 직접 느끼시는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사실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는 게요. 도시농업이 제도화되면서 각 지자체마다 지자체에서 직접 텃밭을 운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도 뭐 미추홀구, 남동구, 연수구, 부평구가 텃밭을 구청에서 직접 구민들에게 분양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3월 달 정도에 분양을 하는데 경쟁률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미추홀구 보면 한 6대1, 7대1 정도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첨을 통해서 예. 선정자를 뽑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첨된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운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도시 텃밭을 원하는 시민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해마다 이 도시농업을 관심을 갖는 분들 또 예. 실제로 그 도시농부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정책도 하고 뭐 텃밭을 농사짓고 싶어하는 마음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전반적으로 보면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좀 그전까지의 삶에서 조금 다른 삶을 원하는 삶의 스타일 예.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대별로 보면 조금 차이점은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면 5, 60대 같은 경우에 은퇴를 앞두고 이후의 삶과 관련돼서 고민을 하면서 뭐 귀농귀촌을 꿈꾸기도 하고 예. 또 이렇게 로망이기도 하잖아요. 전원주택에 텃밭이 좀 딸려 있어서 예, 여생을 그렇죠. 보내기 위해서는 좀 그 전에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도시 텃밭을 하거나 아니면 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예. 3, 40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이유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먹을거리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뭔가 취미거리 이런 것들을 예. 찾다 보니까 아이들과 같이 텃밭에 오기 위해서 3, 40대에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군요. 최근에는 젊은이들도 많이 참여를 합니다. 예. 새로운 삶의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일상적으로 그냥 쳇바퀴 돌듯이 생활하는 게 아니라 예. 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도 청년들도 텃밭을 하기 위해서 20대들도 예. 오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사실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텃밭을 통해서 뭔가 구체적인 실천 예. 이런 것들도 찾으려고 하는 게 전반적으로 도시농업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찾는 매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먹거리를 뭐 생산해서 예. 뭐 조달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예. 정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도시농업을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는 예. 정말 그 고무적인 그 현상이라고 예.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이끌고 있는 인천 도시농업 네트워크 이 자발적인 풀뿌리 운동으로서 우리 도시농업의 시작을 알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는가요? 저희 단체가 도시농업 전문단체로는 처음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도시농업 운동을 처음 시작했던 곳은 전국 귀농운동본부의 도시농업위원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위원회에서 도시농부학교를 진행했었는데 그 당시 단체를 같이 만들었었던 김진덕 대표와 제가 같이 도시농부학교를 수강하면서 도시농업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거는 저희는 이제 원래는
지역에서 풀뿌리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의제도 도시 안에서 풀뿌리 운동하기 위한 중요한 의자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도시농업 네트워크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이제 시민들과 만나는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인천의 도시농업 네트워크는 이제 그 도시농업 운동을 하는 첫 번째 조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처음에 그 이제 뜻을 세우고 활동을 시작할 때는 이제 그 개념도 생소한 뭐 그런 시기였을 것 같은데요. 잘 될까 하는 이런 막막함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그때는 막막하긴 했었죠. 도시농업 네트워크라고 하는 단체를 처음 만들기도 했었고 어딘가 따라할 만한 단체도 없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것저것 해보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단체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이미 이제 뭐 청소년 단체라든가 작은 도서관 협의회라든가 아니면 여성 단체라든가 이렇게 활동가들이 같이 모여서 이런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의제가 있으니 같이 한번 우리 단체에서도 한번 이 의제를 도입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었어서 사실 초창기에는 뭐 상자텃밥 만들어 갖고 나눠주는 행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청소년 행사 때 모종을 심어 갖고 가져가게끔 아이들한테 나눠준다거나 이런 활동들 중심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의제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상상력이 많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막연함은 있었지만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는 상상력을 가지고 그냥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이 첫 길을 갈 때는 앞에 이정표도 없고 또 그 발자국도 없기 때문에 막막함은 있겠지만 그러나 상상력을 동원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또 그런 것이 있었겠네요. 언제 그러면은 그 막막함이 자신감으로 바뀌게 된 그런 시기였을까요? 2009년도부터 저희도 이제 자체적으로 도시농부학교라고 하는 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단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행사 정도만 진행을 했었는데 아예 인천 도시농업 네트워크에 이름을 걸고 도시농부학교로 시민들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했거든요. 초창기에 사실 한 30명 정도 모일 걸로 예상을 하고 모집을 했는데 한 일주일 만에 70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많이 이런 목마름이 있구나 이런 활동과 관련돼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때 농부학교 때 수료한 분들이 이제 도시농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저희 단체에 대해서 이제 같이 회원처럼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해 같은 해에 하반기에는 저희가 어떤 걸 했냐면 아이들 교육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아이들과 같이 텃밭 교육을 활동할 수 있는 생태텃밭 강사 양성 과정이라고 하는 거를 열어서 강사를 배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강사들도 적극적으로 단체 활동을 같이 하게 되는 회원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고 또 이게 필요하겠구나 이런 확신을 좀 가지게 된 게 2009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도시농업을 좋아하고 또 실제로 하는 도시농부들의 모임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구체적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진행해 나간 사회운동의 하나로서 그것을 하게 됐네요. 혹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뭐 어떤 이유라든지 계기가 있었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도시농업 처음에 시작할 때 사실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막막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08년도에는 관련된 공부들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뭐 물론 농사 공부도 했었고 농업과 관련된 체계라든가 먹거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도 공부를 했었고요. 생태주의도 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뭐 이 부분 저 부분 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활동이 여기저기 다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대안적인 삶의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식 중에 농업이 가지고 있고 또 이게 도시농업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정말 필요한 기능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점점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확신을 갖게 됐죠. 인천 도시농업 네트워크는 그 규모 회원이나 그 어느 정도 되는지. 2011년부터 사실은 단체 회원을
구체적으로 받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정기 총회를 회원 총회를 한 것도 2011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회원들이 월 회비를 냅니다. 예. 그래서 그 회비 내는 회원들로 보면 한 400명 정도 그렇습니까? 되고요. 예. 그리고 회비 내는 회원들 중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일상적으로 하는 회원들 한 150명 정도 예. 되고요. 저희가 교육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특히 도시 농부학교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세어보니까 한 1,800명 정도 수료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전문가 양성 과정, 아까 강사 양성 과정 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한 1,000명 정도 저희가 수료를 시켰고요. 그렇구나. 예. 그리고 그 강사들이 양성돼서 강사들의 활동으로 아이들을 매년 가르치고 있거든요. 예. 그 아이들을 1년 평균으로 보면 한 1년에 한 4,000명 정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어휴. 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통계를 내보니까 한 32,000명 정도의 아이들을 저희가 가르쳐서 사실은 도시농부를 굉장히 많이 양성을 하고 있다고 그렇군요.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단체 활동도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온라인 활동도 하면서 예. SNS 활동 이런 거 합쳐보면 온라인에서 주로 정보라든가 이런 소통하는 회원들이 한 10,000명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적지 않은 숫자가 저희 단체랑 같이 하고 있고요. 예. 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도시농부 소식을 보내주는 이메일 뉴스레터도 보내고 있는데 예. 그 숫자는 한 4,000명 정도 매월 소식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많은 활동을 하려면 이제 운영비도 만만치 않게 들 텐데요. 예. 그 운영비를 회원들이 내는 회비 또는 예. 뭐 수강료 뭐 이런 것만으로는 감당이 되는가요? 혹시 지자체나 이런 쪽에서 지원이 있습니까? 도시농업은 사실은 2011년도에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제도가 생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도시농업 지원센터라고 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가 도시농업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아서 사업비를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교육 사업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외부 강의도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단체 운영비를 좀 보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떤 분들은 그 이 도시 농업에 대해서 그걸 뭐 차라리 돈을 주고 사 먹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 농업의 매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도시 농업 아주 기본적인 강의를 할 때 질문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요. 주말 농장 같은 경우에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5평이면 한 10만 원 이 정도 가지고 분양료를 내고 농사를 짓는데 10만 원어치 상추를 수확할 수 있을까 질문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갸우뚱합니다. 거기다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과 차비와 노력까지 보태면 사실은 그 경제적으로만 보면 그게 수지가 맞지 않는 거죠. 사 먹는 게 나은 거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도시농업을 하는 이유는 저는 상추를 수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그 활동, 그 텃밭을 찾아가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흔히 도시농업의 가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학문적으로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태 환경적인 가치가 있을 거고요. 뭐 녹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생물 다양성을 보존한다거나 저희 같은 경우에 또 토종 종자를 가꾸는 활동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찾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 가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 가치는 가까운 곳에서 이제 먹을 거를 직접 생산하고 직접 자급하는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 또 경제적 가치로는 사실은 그 농업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서 우리 농업을 살리는 계기가 도시농업으로 된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사회 문화적인 가치인데요. 이게 이제 하나의 사회문화적인 효과로 볼 수 있는 건데 공동체를 형성한다거나 아니면 정서를 함양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도시농업의 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것보다도 우리 농업에 대한 도시민들의 우호적인 어떤 생각이나 또 그런 태도 그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이런 것들은 돈으로 따지기 어려운 정말 그 소중한 가치일 것 같은데. 특히 이 애들에 대한 애들이 이 도시 농업을 알아가면서 농업에 대한 가치도 이해를 하게 되고
자연이나 생태, 생명에 대한 소중함도 알아가는 그것이 무엇보다 클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도 이 농업 활동, 도시농업 활동을 하면서 그 텃밭 교육, 애들에 대한 교육을 강조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지금 단체 활동 중에 가장 많은 양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한테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 아이들을 보면 학업에 치이기도 그렇죠. 하고 또 도시 안에서 콘크리트만 밟으면서 예. 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경험들 이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가지면서 자라는 게 굉장히 소중하고 이제 삶을 살아가는 힘일 텐데 예. 저는 텃밭이 그런 하나의 역할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큰 부분은 아닐지라도 오아시스 같은 역할이라고 예. 할 수 있죠. 예. 이제 그런 역할을 주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될 수 있으면 텃밭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많은 활동을 저희가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많아지는 거니까 그런데 굉장히 많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애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을 텐데요. 뭐 기억에 남는다든지 아니면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은 텃밭 수업을 안 하고 예. 저희 더 잘하는 강사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분들이 잘할 수 있게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창기에는 저도 텃밭 수업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 텃밭 수업 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초등학교 돌봄 교실 아이들하고 같이 농사를 짓는 걸 했었는데요. 굉장히 열악하게 했습니다. 지금이야 뭐 학교 텃밭 굉장히 규모 있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상자 텃밭을 만들어서 아이들과 같이 삽질하면서 흙을 같이 담는 것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뭐 퇴비 냄새 맡으니까 코를 막고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가 뭔가를 하는 거에서 저는 되게 큰 희망을 받거든요. 아이들이 투덜대면서도 다 하기도 하고 또 힘을 합쳐갖고 흙을 담고 심고 가꾸기도 하고 거기에 애착을 갖고 이런 걸 하면서 이 텃밭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렇게 느꼈었고 처음에 그 마음으로 지금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의미 있는 저희 텃밭 프로그램은 초창기부터 했었던 건데 한 중학교에 특수반 아이들과 같이 하는 텃밭 수업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동아리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 학교가 특수반 아이들과 이제 수업을 하게 됐고요. 처음에 그 특수반을 맡은 강사 선생님이 되게 우려를 많이 했어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다루면서 가야 되는가 우려를 많이 했는데 그 우려는 굉장히 잠시더라고요. 한두 번 아이들과 만나니까 오히려 일반 아이들하고 만나는 것보다 더 뿌듯해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의 그 교육적인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도 훨씬 더 그 효과가 더 크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특수반 담임 선생님이 너무 텃밭 수업을 원했습니다. 한 해 하고 나니까 성과가 그만큼 좋았다는 거죠. 한 해 하고 나니까 이건 굉장히 필요한 거다. 사실 지금도 학교 텃밭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학교가 약간 경직되어 있기도 하고 텃밭 수업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특수학급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어려움을 다 헤치고 지금까지도 한 10년 동안 계속 한 학교를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도 이제 약간 일반인들 대상보다 그렇게 특수하게 이렇게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텃밭 프로그램이 훨씬 더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됐고요. 그것이 그 치유 프로그램으로서도 이제 뭐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사실 자라나는 애들이 그 생명이 커가는 과정을 보고 이해를 한다는 것도 자기가 직접 생명을 키운다는 것이 굉장히 교육적으로 좋은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도 그 텃밭 교육, 애들을 위한 텃밭 교육을 좀 강화해서 좀 많은 애들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자녀들도 혹시 좋아하는가요? 이 텃밭 키우기를?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 아빠를 따라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했었죠. 특히 이제 아이가 어린이집 다니다 보니까 그 어린이집에도 제가 텃밭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서는 같이 아이들하고 배추를 길러서 김장을 하는 뭐 이런 행사도 하기도 하고요. 제가 그때 이제 제 텃밭에서 생산한 거를 제 딸하고 같이 배추를 수확을 해갖고 어린이집에 또
기부를 했거든요. 그거 가지고 아이가 김장을 만드는 이런 체험을 하고 예. 집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5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가 약간 매울 것 같기도 한데 그 김치를 금방 다 먹어버린 자기 직접 만드니까 네, 그런 경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주말이다 할 것 없이 많이 이렇게 바깥으로 다니면서 상자 텃밭 보급 행사도 하고 네. 뭐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과 주말을 좀 같이 보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 아이가 제 보조 역할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뭐 삽질을 해갖고 흙을 담는 것들도 하고요. 이렇게 사람들 오면 진행을 같이 맡아서 하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이제 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역효과가 났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은 텃밭에 가자 그러면 아이들이 일하는 곳으로 생각을 해요. 아빠가 일하는 곳. 그러면 가면 같이 노는 게 아니라 아빠는 일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약간 역효과도 나긴 했는데 근데 어쨌든 아이들과 그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밭에서 뭔가 경험하는 거 물론 지금도 안 가려고 하지만 가면 또 재미있게 놀거든요. 예를 들면 뭐 고구마도 구워 먹고 이런 활동들을 도시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 아이들도 같이 자랐던 것 같습니다. 혹시 사춘기인가요? 아직은 사춘기는 아니고요. 자, 우리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해서 특히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우리 일반 성인들뿐만 아니라 애들도 굉장히 답답해하지 않습니까? 혹시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뭐 준비하고 있거나 개발한 게 있으실까요? 크게 벗어나는 건 아닌데 2가지 정도 있는데요. 아까 특수반 사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인천시의 담당 공무원한테 이걸 좀 제안을 했습니다. 사업으로. 그래서 예산을 좀 편성해서 그 특수반 텃밭 치유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해 갖고 좀 해보자. 그래서 다행히 이제 예산이 통과가 돼서 올해는 조금 더 많은 특수반 아이들하고 텃밭 수업하는 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약간 일정이 밀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 조금 더 많은 아이들과 텃밭 수업을 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대부분의 공영 텃밭들이 많이 있긴 한데 구청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공영 텃밭이 많긴 한데 텃밭을 분양받은 사람들만 그 텃밭에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소중한 텃밭이 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텃밭에서 놀자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족들을 텃밭 분양받지 못한 가족들을 초대를 하는 겁니다. 텃밭에. 그래서 텃밭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또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농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체험거리들과 가치들을 같이 느낄 수 있도록 가족들이 같이 와갖고 주말에 도시 텃밭을 경험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조금 해봤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서 올해는 조금 더 확대해갖고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 주말 농장과 같은 텃밭 말고 그 옥상이나 뭐 이런 아파트에서 하는 이런 것도 그 프로그램에 있는가요? 예, 맞습니다. 그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농업 지원센터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면으로 도시 텃밭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또는 지금 하고 있는데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텃밭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그렇게 이제 마을 사람들이 같이 농사를 짓거나 아파트 주민들이 같이 모여갖고 하는 아파트 텃밭이나 아니면 어제도 이제 다녀왔는데요. 마을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같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텃밭이 있는데 이 운영에 좀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강사를 보내주기도 하고 또 건강한 농사법에 필요한 자재들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텃밭 교육이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 도시농업의 미래가 굉장히 좀 밝을 것 같은데요. 우리 도시농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점, 또 아쉬운 점이 무엇인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도시농업은 지난 10년 동안에 많이 성장해 오긴 했지만 지속성이 조금 부족한 게 제가 좀 아쉬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지속성은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텃밭 공간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텃밭 공간이
임시 공간에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자체에서 하는 예. 공영 텃밭 같은 경우에 예. 잠깐 다른 시설이 들어오기 전에 놀고 있는 유실이나 짜투리 땅 땅에다가 하다 보니까 예. 뭐 내년에는 없어질 거다 이런 말이 항상 나옵니다. 그럼 예. 농사 짓는 분들은 또 거기서 불안해하기도 하고 뭐 그렇군요. 이런 경우가 꽤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지속 가능성은 뭐냐면 참여하는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한계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고 했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정 차원에서는 예. 올해는 이분들이 했으면 내년엔 또 다른 분들이 할 수 있게 기회를 또 이렇게 주거든요. 기회 공평성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올해 열심히 해갖고 정말 땅을 잘 읽었던 분들이 또는 올해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이웃들을 만나게 되고 친해진 공동체가 생겼는데 내년에는 다시 나가야 되니까 이 지속성이 굉장히 부족한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시농업 공원 같은 형태가 좀 더 확장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시농업공원은 사실은 그 도시공원 및 녹지와 관한 법률에 주제공원으로 설치할 수 있는 공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요한 주제를 공원을 만들 때 도시농업과 관련된 주제를 넣어서 거기서 같이 주민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공원도 있거든요. 최근에는 뭐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 사례도 만들어졌고 하는데 공간의 지속성은 그런 부분에서 좀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운영하는 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그런 쪽으로 고민을 좀 방향을 틀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정책적으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지자체들이 이 도시농업을 어떤 사이드 정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자체 주민들을 위한 메인 정책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어떤 과감한 투자와 뭐 이런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지금 도시 텃밭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인천도 그렇고 그런데 텃밭을 왜 하는지와 관련된 것들은 좀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텃밭을 몇 개를 만들어서 몇 명한테 분양을 했다라고 하는 단기적인 성과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텃밭을 통해서 그러면 뭐가 달라졌는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적인 목표를 먼저 정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는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텃밭을 이곳저곳 마을 텃밭을 많이 만들겠다.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형성시킬 수 있을까? 텃밭을 기반으로 여기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펼 텐데 지금은 그냥 텃밭을 만들어주고 분양해주고 그냥 끝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1년 동안 텃밭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났는가? 그냥 맛있는 채소를 길러 먹었다 이 정도에서 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텃밭 정책이 단순히 그냥 1년 동안의 농사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서비스 시의 정책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큰 틀에서 지자체나 정부가 지향하는 바에 도시텃밭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 설계가 좀 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을 것 같다고 하는. 자, 우리 도시 농업의 뭐 역사나 문화가 우리보다 이제 깊은 여러 그 국가들이 있을 텐데 선진국을 중심으로 배울 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단체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국내의 도시농업 뭐 정책 사례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해외 사례를 공부도 좀 여러 군데 했었는데 그래서 초창기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견학도 다녀왔었는데요. 일본의 도시농업 초창기에 견학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생태농업을 도시농업에 접목한 쿠바의 사례도 보러 또 쿠바도 다녀왔었고요. 일본은 시민농원이라고 하는 그 도시 텃밭이죠. 시민농원이라고 하는 도시 텃밭을 행정이 중심적으로 굉장히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생각을 들어봤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것더라고요. 도시에 사라지는 농지를 보존하기 위한 정책으로
시민농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물론 거기에 이제 포함해갖고 일본은 약간 유사시의 방제 역할로 예. 그 도시 곳곳에 있는 그 빈 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제도화된 시민농원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이미 되어 있었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하게 또 도시농원 활동들도 이미 일어나고 있었고 법적으로도 이미 시민농원 뭐 정비촉진법이라든가 특정농지 대부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정비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쿠바 같은 경우에는 의미 있는 게 90년도에 약간 특별 시기라고 말하는 그 어려운 시기가 있었죠. 소비에트가 붕괴하고 예. 동유럽이 사라지게 되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 예, 미국의 경제 봉쇄 뭐 이런 것 때문에 일단 뭐 에너지난 뭐부터 시작한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에서 직접 먹을거리 생산하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난 거고요. 그거를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완벽하게 생태농업으로 지금은 도시농업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보니까 정말 생태에 기반한 먹거리로 도시가 자급하는 것들을 좀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그래서 쿠바 사례를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는 이제 그 생태농업 측면에서 도시농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쿠바에서 좀 많이 배울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국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000년대 이후부터 더 활발해지는 운동이 있는데 커뮤니티 가든 운동입니다. 예, 커뮤니티 가든 운동은 시민들이 주도해서 텃밭을 공동체가 같이 공동체식으로 운영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개인 구획이 없는 건 아니고 개인 구획이 있지만 그 텃밭의 운영 자체를 거기 모인 회원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운영하는 방식을 커뮤니티 가든이라고 하는데 이게 특이한 거는 시애틀은 그 커뮤니티 가든 중에 이제 시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특히 부지를 제공한다거나 운영 시스템을 같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전달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시에서 같이 해서 시애틀은 아예 피패치 커뮤니티 가든이라고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중에서 이 피패치를 지원하는 팀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그 시애틀 같은 경우에 인구가 한 70만 정도 되는 도시인데도 피패치만 한 90개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안에서 시청 공무원도 만나봤는데 시청 공무원이 말씀하는 건 이런 거였어요. 이 커뮤니티 가든 자체가 지역 사회를 묶어주는 역할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하는 것들도 주로 텃밭 농사가 어쩌고 이런 게 아니라 텃밭을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서 친해지고 리더십이 생기고 그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거에 바탕을 둬서 더 만들기도 하고 필요한 데는 더 만들기도 하고 지금 만들어진 데는 어떻게 리더십을 가지고 같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고요. 밴쿠버도 커뮤니티 가든 그러면 굉장히 유명한 도시거든요. 밴쿠버는 아시겠지만 2010년도에 그 김연아 선수가 처음 금메달을 딴 밴쿠버 올림픽이 동계 올림픽이 있었던 때인데 제가 한참 도시농업 처음 할 때 그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2010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텃밭 2010개를 올림픽 전까지 만들겠다 하고 하는 게 그래서 뭐 환경 도시의 이미지도 심으면서 또 밴쿠버가 가지고 있는 그 먹거리 전략 그 안에서 이제 시민들이 직접 길러먹는 활동도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커뮤니티 가든을 접근하거든요. 그래서 커다란 정책적 목표 안에서 텃밭을 어떻게 더 많이 만들까 이런 정책으로 2010년까지 정말 2010개의 텃밭을 만들었고요. 지금도 계속 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큐바 같은 경우는 이제 생계를 위한 자급자족형이었고 유럽은 이제 과거에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뭐 그런 형태였는데 저는 미국이나 그 캐나다 사례가 그 커뮤니티 그 텃밭이 굉장히 흥미가 있네요. 얼핏 들으면은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 있을 법한 그런 공동체 그 소유나 이용인데 그것이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그것이 많이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지역민들 간의 어떤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지역의 유대를 강화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지자체에서 그것을 강조를 하고 정책적으로 이끌어간다. 우리도 굉장히 귀담아 들여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야기를 이제 쭉 들으면서 정말 재밌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우리 도시에서 살면서 그 농사에 도전해보고 싶은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을 것 같은데 기회는 없지만 도시 농부를 꿈꾸는 분들을 위해서 뭐 해주시고 싶은 뭐 말씀이나 가이드가 있을까요? 일단은 땅을 찾는 게 제일 예. 어렵기도 하고 그렇죠. 중요한 일이긴 한데요. 그거는 사실은 주말 농장 같은 경우에 도시에 약간 외곽으로만 가도 발품을 조금만 팔면 분양하는 곳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지자체에서 분양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경쟁률이 높아서 쉽지 않을 수 있고요. 주말 농장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주 쉽게 베란다에 화분에 흙을 담아서 일단 그 상추라도 예. 심어서 하는 것들을 쉽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예. 이제 저희 단체 같이 도시농업 지원센터 역할을 하는 민간 단체도 있고요. 지역마다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자체나 정부에서도 도시농업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지자체의 도시농업 팀이나 아니면 전담 부서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혹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아마 전담을 할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도시농업과 관련돼서 알아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정보를 알아보시려면 여러 가지 도시농업으로 뭐 검색을 할 수도 있는데 도시농업과 관련된 정보가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예특작과학원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업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텃밭과 관련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하는데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농사로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예, 농업인들도 많이 이용할 사이트인데 농사로의 소비자 탭으로 들어가시면 도시 텃밭과 관련된 탭이 있습니다. 거기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얻을 수가 있고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저희 같은 단체가 운영하는 도시 농부학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기회와 배움, 교육도 이제 받게 되는 거 이게 가장 좋은 거지만 쉽게는 베란다에서 텃밭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그렇군요. 예. 예, 우리 도시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좀 더 좋은 살기 좋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도시 농부 한 명 한 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도시 농부 선언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것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전국 도시농업 단체들이 모인 단체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 활동가들이 모여서 이제 토론을 몇 번 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도시농업 활동을 하는데 도대체 어떤 도시농업의 상을 가지고 같이 활동을 하는 거냐 이제 그런 토론을 하다가 도시농부를 양성하고 이 사람들이 같이 활동하기 위한 공동체를 만드는 거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농부란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거에 대한 좀 규정, 좀 개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어서 그때 토론을 거쳐서 이제 만든 도시농부 선언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었고요. 그게 이제 정부랑 같이 하는 도시농업 기념의 날에서도 같이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읽어보면 도시농부는 회색의 콘크리트와 도시의 버려진 공간을 생명이 자라는 녹색의 공간으로 만들어간다. 그리고 도시농부는 단절된 세대와 이웃,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잇는 공동체 텃밭을 만들어간다. 버려지는 유기 자원을 이용한 자원순환 퇴비 만들기, 빗물의 이용, 화학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는 삶의 방식을 배우고 실천한다. 꿀벌을 기르며 풀과 곤충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생태도시의 미래를 이룬다. 텃밭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며 농부학교를 통해 시민교육의 장을 형성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도시농업은 도시농부들은 하나의 공익활동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선언문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공동체 문화가 이제 사라진 이 도시에 도시농업이 공동체 문화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강화시키는 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 뭐 텃밭 영화제 이런 것을 운영을 하셨다고요? 어떤 것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텃밭에서 한 여름에 저녁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영화를 보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건데요. 저는 도시 텃밭, 도시 농업의 기능이 다양하듯이
도시 텃밭의 기능도 다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냥 분양을 받아서 생산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예. 여기에 이웃 주민들을 초대해서 같이 뭔가 파티도 열고 예. 또 문화적인 활동도 하고 뭐 이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공영 텃밭, 인천에 있는 대표적인 공영 텃밭 3군데에서 저희가 영화를 같이 보는 행사를 해서 홍보를 했고요. 그래서 도시농부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도시 텃밭에 와서 도시 텃밭이 분양받은 누군가를 위한 공간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이웃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실천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어서 예.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게 예. 도시농업지원센터 사업을 했던 건데 예. 시청의 공무원들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시도는 너무 좋은 것 같다. 예. 그래서 예. 앞으로 꾸준하게 더 확대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 예. 중입니다. 그렇군요. 혹시 어떤 영화들을 생각했는가요? 대표적으로는 그 김태리 배우가 나왔던 예. 리틀 포레스트 이런 영화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마지막으로 지금 참 봄을 만끽하기 어려운 예. 계절입니다. 지금 뭐 그 봄은 잔인한 계절 이런 식구도 있듯이 지금 우리가 참 이 어려운 그 봄을 맞고 있는데요. 도시 농부들 그리고 오늘 이 프로그램 시청하신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춘내 불사출 이런 예. 표현이 지금 딱 맞는 예. 시절인데요. 아이들은 학교도 못 가고 있고 예. 또 도시 농부들이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좀 위축되어 있는, 예. 어떻게 보면 마음이 얼어붙어 있는 시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 앞에 밀을 심어 놓은 게 있거든요. 밀이 일주일 사이에 굉장히 많이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호기심에 뿌리를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예. 뿌리가 얼마큼 내려갔나 궁금해서 뽑아봤는데, 겨울 동안 내렸던 잔뿌리들 속에서 새롭게 이게 굵은 뿌리가 새롭게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죠. 이게 겨울 동안 내린 뿌리는 버티기 위해서 있었던 거라고 한다면 이제 새롭게 내리는 뿌리가 진짜 뿌리겠구나,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은 얼어붙어 있지만 사실 자연과 생명은 이미 봄을 느끼고 뿌리도 내리고 싹을 올리고 있고요. 지금은 얼어붙어 있는 시기이긴 하지만 사실은 작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싹을 한번 틔워보는 거, 그게 사실 도시농업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그 싹을 틔울 수 있게, 얼어붙어 있는 땅에서 싹을 틔울 수 있게 뭔가 상추라도 하나 심어보면서 그런 희망을 좀 같이 가질 수 있는 게 도시농업의 역할이 중에 하나가 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도시농업이 정말 바쁘게 사는 도시민들, 각박한 환경에서 이 도시민들에게 많은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천 도시농업 네트워크가 이런 도시민들의 마음속에 녹색 기운과 녹색 바람을 넣어주기를 기대를 하면서 앞으로 더 성장하고 많이 발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변화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되어 꾸준한 실천을 통해 결국 큰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2007년 몇몇 사람이 시작했던 풀뿌리 운동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농업 네트워크로 성장하고 전국적인 도시농업으로 퍼져나간 것처럼 말입니다. 외형적 성공을 거둔 우리 도시농업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그 바람대로 많은 도시농부들이 우리 농업의 든든한 동반자, 지구를 살리는 생태 운동가로서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길 기대해 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